왜 이렇게 폭넓은 범위로 확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블로그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들에 속고 계셨고요. 오늘은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현실, 정말 찐 현실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넘쳐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쵸? 사실 블로그 할 시간도 없고 네이버 블로그건, 티스토리 블로그건, 워드프레스건 사실 하나의 블로그만 해도 벅찬데 심지어는 아예 블로그를 한 염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한다 하면서 한 달, 6달, 1년 이렇게 사실 2년, 3년 훌쩍 지나가죠? 사실 지금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접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한 달,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지만 또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들이 일어나고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다양한 블로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실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블로그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거나 머릿속에 지금 시작해볼까? 바쁜데 할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지는 않나요? 사실 블로그를 처음 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첫걸음이나 다시 내딛는 걸음이 두려움과 걱정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은 쌓여가는데 블로그를 할 여력이 있을까 정말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시작했다고 해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 글 쓰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또 그냥 글만 쓰면 괜찮은데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로 수익화를 위한다면은 사실은 수요가 있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찾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가, 그 테마가, 그 키워드들이 내가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들과 맞지 않으면 사실은 글이 재미있게 쓰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렘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글 쓰는 방법을 좀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지금까지 왜 그런 블로그를 하셨나요? 왜 효율과 생산성이 없고 또 성과가 없는 블로그를 계속 이어오셨나요?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도 블로그를 한 개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블로그를 한 개를 한다는 의미는 블로그 개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한 개의 글을 또 다른 플랫폼에 블로그 전용 챗GPT 프롬프트나 챗봇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중복 유사 문서 없는 저품질 없는 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글 하나 쓴 글을 또 다른 블로그에 쓴다는 것은 중복 유사 문서를 생각하니 이 글을 그냥 아깝게 블로그 하나에만 쓰고 마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사람,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 워드프레스로 갈아타서 이것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한 가지 플랫폼의 블로그로 다양하게 여러 개의 블로그만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왜 이렇게 폭넓은 범위로 확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블로그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블로그 정보들에 노출돼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시간들이 정말 많을 거고요. 그 중에는 블로그 강사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블로그 영역에 정확하지 않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블로그 정보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전하는 무책임한 정보들의 영향도 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들에 속고 계셨고요. 속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전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디언스들을 속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떤 강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블로그 플랫폼의 블로그들에 대한 정보들만 전하면서 다른 플랫폼의 블로그 영역을 상당히 비하하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블로그를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고 타 영역의 블로그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신의 경험도 없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으면서 함부로 폄하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블로그 강사로 어느 정도 수강생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고 많은 오디언스들이 그 정보를 듣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마치 사실인 양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아나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저희 정보를 좋아해 주시고 또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아나부의 다양한 클래스들을 수강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저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다양한 정보가 없는 강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그 다양한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알고 있고요. 틈틈이 그래서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분들이 글쓰기, 블로그로 수익화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글쓰기, 블로그 영역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많을 때는 개인적으로 월 억대의 매출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경험한 지식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로그만 아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블로그는요, 수익화 모델의 종류이고요. 블로그는요, 또 온라인 부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블로그는요, 글쓰기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또 블로그는요, 스몰 비즈니스 영역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정보 제공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수익화 영역, 제휴 마케팅 수익화 영역, 수익형 홈페이지 영역, 전자책 영역, 온라인 강의 영역, 오프라인 강의 영역, 1:1 코칭 영역, 그리고 아나브 클래스를 런칭하고 또 메인 코치로 활동하면서 사실 저는 블로그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몰 비즈니스 영역을 지금 온라인 부업 영역에서 정말 많은 경험과 다양한 수익 모델의 플랫폼들을 실제 검증했고요. 각 수익화 모델별로 그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낸다고 하는 그분들이 달성한 목표 정도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분들과 큰 차이점이고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검색엔진 최적화, SEO라고 합니다. 이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이해와 이 최적화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을 쓸 때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블로그 안에서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검색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키워드들이 제목 안에서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제목이 보여지고 그 글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들도 주된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보완하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가 잘 조합돼서 제목을 구성됐을 때 이것을 SEO 제목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런 제목들의 키워드들이 이 주제를 잘 반영해서 본문에 잘 녹여져 있고 이 본문이 각 플랫폼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잘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SEO 블로그 글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SEO에 맞는다는 건 참 중요하지만 SEO에 맞는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상단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SEO에 맞는다는 것은 상단 노출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그리고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를 구성하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로 제목을 구성하고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본문에 적절히 녹아 있으며 이 녹아 있는 내용들의 글들이 퀄리티 있게 SEO에 충실하게 쓰여졌다면 여러분들의 글은 분명히 상단 노출되는 게 맞죠. 사실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챗GPT와 같은 AI 협업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에 AI 사이트들이 참 많죠. 리튼이다, 가제트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고 사용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 AI들 사이트로 블로그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도 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트들은 결국은 오픈 AI의 GPT 모델들을 사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불러오는 과정이 있고요. 불러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SEO 관련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서 고퀄리티의 SEO 블로그 글을 쓰는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이트들은 이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학습된 내용과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 유사문서의 문제도 있고요. AI가 쓴 결과물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저품질의 위험도 있습니다. 10초 만에 블로그 글 쓰는 법, 1분 만에 블로그 글 쓰는 법, 3분 만에 블로그 글 쓰는 법, 이게 가능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로 블로그 글을 초안을 마련하는 것만 해도 보통 1분에서 3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SEO 블로그 전용 챗GPT로 정보성 블로그 글을 10,000자 이상 쓸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블로그 글을 여러분들의 블로그 플랫폼에 블로그 글로 쓰기 위해서 가져와서 블로그 글을 정리하는 데에는
보통 10에서 15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상단 노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더욱더 첨부한다면 보통 이미지를 찾고 또 적절히 배치하는 데에도 한 5분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7,500자 이상, 적게는 5,000자 이상의 블로그 글을 챗GPT를 통해서 AI 수익화 도구를 통해서 쓸 때 보통 25분에서 35분 정도가 그래도 소요가 돼요.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블로그 글을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쓸 수 있어서 2.5배로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쓴 글을 다시 챗GPT 전용 프롬프트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티스토리 블로그로 변환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네이버 글이나 워드프레스로 변환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블로그 글에 서로의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백링크를 연결해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트래픽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그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SEO 최적화 블로그 글과 중복문서, 유사문서 문제가 없는 고퀄리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EO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챗GPT 고급 프롬프트 활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플랫폼별로 블로그 글을 통합하여서 트래픽을 확장하는 방법도 시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통합 포스팅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죠. 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네이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런 블로그의 활용법과 이제는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무섭거나 무겁게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런 다양한 블로그 플랫폼의 블로그 활용법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실전 수익화를 위한 SEO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챗GPT의 명령만 하고 방문자 수도 늘리고 수익도 확장하는 그런 블로그 글을 더욱 퀄리티 있게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GPT가 자동으로 블로그 전용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지침을 수행하고요. 사이트 주소를 정밀 분석할 수 있고 GPT에 등록한 다양한 액션 기능, API 연동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구글 검색, 구글 뉴스 검색, 구글 트렌드 검색, 구글 학술 검색, 네이버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유튜브 검색 다양한 검색 엔진의 검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블로그 글을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검색 엔진의 결과를 우리가 지침에 등록한 개수만큼 분석을 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블로그 실전 수익화를 위한 SEO 블로그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월부에서 강의를 런칭을 하면서 9월 9일에 무료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기서는요, 다양한 온라인 부업의 수익 모델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며 물론 글쓰기, 그 중에서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영역을 다룰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부업의 수익화 모델들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 심지어 특질, 기질까지도 파악해서 내가 블로그 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블로그 운영 방법으로 블로그의 결과까지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이것이 방문자의 트래픽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화의 확장까지도 도움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료 특강 강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중에서 아나부 강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료 특강을 꼭 신청하셔서 강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노력하는 그러한 정보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